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12강 2027학년도 6월에 실시된 고3 38번 이 삽입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12위이네요. 자,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저는 풀었는지 실전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일을 한대요. 누가? 디자이너가. 이 빌딩 디자이너가 모든 걸 한대. 뭐 하기 위해서? 이 vertex shading이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걸 한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everything이라는 뭐 그렇죠. 요 general 나오니 요렇게 Q1, Q2, Q3로 분리가 된 거죠. 그럼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렇죠. orienting 이게 첫 번째죠. Q1 이게 뭐 두 번째 Q2 이게 Q3죠. 그래서 우리가 림 이론에 따라서 스플릿 이 프로그레션이죠. 이거 간단히 풀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요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과학적인 지문이라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지금도 공부. 자, 이제 버텍스 쉐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야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임대 면적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여기에 부딪혀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버텍스 쉐딩이 발생하는 거예요. 버텍스 쉐딩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공기역학적으로 좋지 않은 형태예요. 공기역학적으로. 자, 근데 경제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면을 팍 부딪히지 그렇게 샥 휘고 이렇게 샥 휘잖아요. 이게 옆면을 흘러가면서 결국 분리가 돼요. 뭐가? 이 윈드 바람이. 이 건물의 정면을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죠. 압력차가 생기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면은 고압이 발생하고 뒷면은 저압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소용돌이가 발생해요. 버텍스 소용돌이가 발생해서 이게 회전하는 공기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 뒤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쪽에서 슉 흘러갈 때 윙 울리고 이쪽으로 슉 흘러갈 때도 윙 울리니까 건물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 이렇게 그거를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 주파수가 생기는 거예요. 진동 주파수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와류가 생기니까 위험한 방향으로 공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공진에 대해서도 저와 관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뒤로 미룰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이 부딪힐 때 이렇게 넓은 면으로 부딪히게 하지 않고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맞게 넓은 면으로 부딪히지 않게 좁은 면으로 부딪히게 바람이 건축 측면을 스쳐 지나가게 이렇게 짓는 거예요. 긴 면이 바람과 평행하도록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평행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긴 면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와류가 생기니까.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해결 방안.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뭐냐?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모서리를 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발코니나 계단식 테라스 구조로 요렇게 혼란스럽게 이게 돌출물이 나오잖아요. 돌출물이 만약 공기 흐름을 깨뜨려서 보텍스를 방해하는 거예요. 모서리를 거칠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 하면 이렇게 와류 현상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테라스를 놓던지 발코니를 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을 하면 사각형 형물은 어때요? 비용적으로는 효율적이지. 그러나 공기역학적으로는 어때? 불리한다. 어떻게? 버텍스 쉐딩이 발생한다. 그래서 바람이 부딪혀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압력이 생긴다. 그래서 진동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버텍스 버딩을 완화시킨다. 최소화시킨다라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건물들이죠. 굉장히 유명한 건물들 보이시죠? 이렇게 짓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샘 림 이론 제가 말씀 많이 전에 림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원투스 이렇게 바람 방향과 이렇게 평행이 되게 이렇게 만든다.
모서리를 이렇게 차핑한다. 차핑 하고 라운딩 둥글게 한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든다. 발코니를 만든다. 스텝 계단식으로 만든다 해서 스플리트 이렇게 스플리트를 이렇게 쪼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를 다 하고 다시 한 말씀 드리고 이 단어 나오면 멈춰야죠, 여러분. 압력 차이가 생겨서 어쩌라고. 압력 차이가 생기니까 뭐가 생긴다? 그렇죠. 이 보텍스가 생긴다. 이게 이제 보티스 이게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이게죠.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 공기역학적 모양이다. 보텍스 쉐딩이 생긴다. 그 다음에 모든 걸 한다. 그 다음에 바람을 confuse. 이 바람이 뭐예요? 그죠? 보텍스 쉐딩이잖아요. 보텍스 쉐딩을 방해해야 되죠. 마이너스. 보텍스 쉐딩을 disrupt 해야 되고, 그렇죠. confuse 해야 되겠죠. 좀 어렵죠. 보텍스 쉐딩. 자,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네요. 트레이드 시간 너무 강조하죠. 비용이 높아지면 수익이 내려가겠죠. 그쵸? 오케이. 그럼 수익이 높아지려면 비용이 낮아져야 되고, 이거 트레이드 오프. 제가 수도 없이 강의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 쌓아야죠. 자, 보텍스 쉐딩이라는 게 뭐냐. 공기가 흘러가. 이 블런트는 건 사각형이요.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 뭐 빌딩 이런 물체를 흘러갈 때, 자, 보텍스가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교대로 여러 곳이 생겨. 그런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 뒤에서, 이 빌딩 뒤에서, 이 블런트 오브젝트 뒤에서 이 번갈아 만드는 이 보텍스가 생기는 번갈아 이렇게 씩 만들어져서 윙 올리고 씩 마니까 윙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보텍스가 뭘 만들어요? 진동을 만들어요. 진동 힘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구조가 진동하게, 이 구조가 윙 흔들리게.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요거 볼게요. 요거 뭐냐? 수직이란 뜻이죠. 수직. 자, 수직 힘이 생기는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진동, 이 버텍스가, 자, 버텍스 자체가, 자, 뒤에서 빌딩을 미는 게 아니라, 끌고 당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이렇게 와류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와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쪽으로 갔을 때, 또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와류가, 여기서 윙 생기면 여기서 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번갈아 이렇게 딱 생기면 또 이쪽에서 밀잖아요. 그러니까 둥둥둥둥 밀고 땡기고 생기는 거예요. 옆에서 사이드 옆에서. 자, 그래서 수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가니까 이 진동이 이렇게 돌면서 이 녀석이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세로로 이렇게 흔들려. 막 요렇게 흔들리고 요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수직으로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면 요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압력차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압력차가 생기면 이 녀석이 좌우로 생기는 거예요. 요 녀석이 요렇게 막 요런 와류가 생기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바람과 수직 방향으로 흔들린다. 바람과 수직으로 흔들린다. 진동이 생겨서.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 이게 공진동이에요. 공진.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속되는 주파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박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슉 돌 때 한번 울렸어. 띵 하고 얘가 이렇게 움직여. 푸시해. 또 이쪽으로 바람이 슉 들어갈 때 또 얘가 또 띵 하고 움직여. 근데 얘가 띵띵 움직일 때 요 바람이 들어가는 속도 있잖아요. 요 속도하고 이 진동 속도하고 맞아.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는 거지. 진동 주파수가 헤르츠가 동시에 쿵쿵 일어나면 얘가 두 개가 같이 합혀져서 쿵쿵쿵쿵쿵 하면 이게 압력이 엄청 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쿵쿵쿵쿵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러한 보텍스의 주파수가 뭐하고 맞아요? 이 구조 흔들림 주파수, 빌딩의 구조 흔들림, 자연스럽게 생기는 구조 흔들림의 주파수하고 딱 맞아버려. 두 개가 주파수가 맞아버려. 그랬을 때 훨씬 더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공진이 발생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빌딩이 막 흔들려요. 아주 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실패가 일어나고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에 관한 글인데, 엔지니어. 스카이스크래퍼, 빌딩이 지어지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지어지면 뭘 최소화해요? 내려가잖아요. 비용은 최소화하는데 공간은 사용하는 거니까 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공간의 이익은 많아지는 거지. 이게 트레이드 오프. 제가 트레이드 오프 하고 싶어서. 그러나 이거는 공기역학적인 문제를 발생하죠. 자, 그 다음. 자연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디자인을 할 것이냐. 인간의 개입이죠. 인간의 개입. 그래서 바람은 자연적으로 뭘 만들어요? 이거 볼티스를 만드는데, 자, 이런 사각형이나 이런 직사각형을 지나가는 그 물체 있잖아요. 직사를 지나가는 이 흐름이 인간의 디자인이 이러한 힘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때 생기니까. 자, 안전을 뭐죠? 이 혁신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단지 경제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목적으로만 이렇게 구조가 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한다? 그죠? 자연의 힘을 서로 없애주는 거, 자연의 힘을 줄이는 방향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 자, 이건 유체역학인데, 이 vortex shading이라는 건 발생이 어떨 때? 공기가 지나갈 때, 어떨 때? 그렇게 직사각형 모양일 때, rectangular building일 때, 그래서 번갈아서 vortex가 다운스트림,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회오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번갈아서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엔지니어링은 뭐냐? 이제 주파수 얘기하려고. 버텍스 쉐딩의 주파수가 매치 딱 맞아버려. 빌딩의 자연 주파수하고 맞아버리면 위험한 진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구조를. 안정을 파괴해버려. 자, 공기역학적인 구조죠. 그 디자이너들은 전략들을 세워요. 뭐 하려고? 디슬럽트하고 딜레이 시키려고. 버텍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동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고. 해결 방안은 그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더 긴 그 빌딩의 긴 면이 우리가 바람이 부는 방향 있잖아요. 지배하고 우세한 바람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요렇게 건물을 짓는 거죠. 바람이 요렇게 불 때. 넓을 쪽 요렇게 만들지 말고. 자, 그래서 바람의 압력을 줄여야 된다. 얘가 압력이 세지고 뒤에가 약해지니까 바람이 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코너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라운딩, 둥글게 만들거나 커팅을 하는 거죠. 코너를.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 표면 질감을 디슬럽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코니나 계단 코너를 만들어서 이 에어 플로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버티스를 그렇죠. 막는 거죠. 자, 오늘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빌딩의 비용은 낮추고 레버뉴는 올리고 트레이드 오프죠. 이거 뭐 수도 없이 많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카이스크래퍼, 빌딩, 높은 고층 빌딩들은 일반적으로 다 모양을 취하는데 어떤 모양일까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점이에요? 경제적 관점이죠. 경제적 관점에서 빌딩이 어떻게 지어진다? 그렇죠. 스퀘어 아니면 rectangles로 지어진다. 트레이드 오프 보이시죠? 자, 이제 2번 딱 보는 순간 thank you, these 이게 뭐예요? 이거 요 스퀘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은 어때요? not. 특히 에어로다이나믹 모양이 아니다. 공기역학적인 모양이 아니야. 특히 공기역학적인 모양이 아니야. 프로블럼이죠. 프로블럼.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공기역학적인 모양이 아니어서죠. 요 this는 not particularly aerodynamic space가 아니어서 결과가 어떻게 돼?
인 결과가 들어가죠. 바람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버텍스 쉐딩이라고 부른다. 회오리 바람이라고 부른다. 공기 역학적이라는 것은 공기정을 최소하게 설계된 거죠. 그 다음에 버텍스 쉐딩이라는 것은 와류 이탈, 와류 방출이라는 뜻인데 바람이 물체를 지나갈 때 교대로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고맙지. 왜 고마워요? 디지도 나왔고 이 디지도 나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이 두 개가 그렇죠. 결속이 굉장히 강하게 됐죠. 자, 그러면 요 모양은 공기역학적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버텍스 쉐딩이 생긴다. 요렇게. 너무 B면 Q이다. B면 Q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 스카이스크래퍼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에어로스페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사각형이 아니면 되고 정사각형이 아니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자 맞나요? rectangular skyscraper 이게 뭐예요? 이거죠. 위에 no not particularly aerodynamic space죠. 이게 이거죠. 공기역학적인 모양이 아닌 것을 만나면 바람이 이렇게 만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1번. 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요 이트가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바람이 푸시 밀어요. 뭐 평평한 면. 빌딩의 평평한 면을 밀어. 푸시에 평평한 면을 팍 밀어. 그리고 어떻게 생겨요? 바람이 흘러가죠.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이 스카이스크래퍼의 옆면. 빌딩의 옆면 주위를 흘러가죠.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요 면이 흘러가. 첫 번째는 밀어. 정면을 팍 밀어. 여기를 팍 밀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흘러가. 옆면으로 이렇게 흘러가. 그리고 그곳은 결국 어떤 곳이 돼? 여기 이트가 뭐예요? 이트. 그렇죠. 바람이 분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분리돼?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 방향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구구조. 이 빌딩이죠. 그 구조는 뭐예요? 빌딩의 면. 이 빌딩의 면으로부터 분리된다. 세 번째가 일어나죠. 자, 바람이 불어요. 그럼 첫 번째 어때요? 푸시가 일어나. 바람이 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옆면으로 플로우가 생겨.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분리가 돼. 이해됐나요? 오케이. 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rectangular 이 skyscraper가 뭐예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줘요. 스퀘어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이 모양은 이 모양이고 요게 요렇게 똑같이 온 거죠. 자, 그다음 요 버텍스 쉐딩이라는 게 뭐야? 그렇죠. 1, 2, 3번이다.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리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 이 버텍스 쉐딩이 생겼잖아요. 버텍스 쉐딩이 생기니까 이 압력들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와, 이 지금 에어플로우가 생겼잖아요. 에어플로우가 지금 분리됐잖아요. 분리가 되니까 압력의 차이가 생긴 거죠. 분리가 되니까 압력의 차이가 생겼다. 직접적인 결과잖아요. 그죠? 보리시스가 생겼잖아요. 그죠? 보리시스 이렇게 보리시스. 자, 그 다음 보리시스. 자, 앞뒤 앞면과 뒷면 빌딩의 앞면과 뒷면의 압력들의 차이 우리 아까 공부했죠. 앞에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고 그쵸? 고저가 생기죠. 저압 고압이 생기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give rise to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vortice가 생기는 거죠. vortice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혹은 또 뭐가 생겨? 이 vortice가 뭐예요? 이게 흐름이잖아요. 흐름. 바람에 도는 회오리, 도는 흐름이 생겨. 그건 무슨 말? 또 못 알아볼까? 또 알려줘. 흘러가는 거예요. 뭐예요? 아래쪽으로. 빌딩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빌딩의 아래 방향으로 이 플로우가 생기는 바람에 돌아가는 해류 이게 vortice가 생긴다. 자, 이해되셨나요? 얼마나 결속이 잘 돼요. 차이가 생긴다잖아요. 압력의 차이. 이게 분리가 되니까 압력의 차이가 생긴다. 자, 그래서 압력의 차이에서 이게 생겼잖아요. 이 vortice가 더 vortice가 생기냐. 이 vortice가 이제 어떻게 냐. 뒤에 이제 이 압력이 생기니까
푸시하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왜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 하니까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가 생기죠. 빌딩을 밀어. 어떤 방향에서 미나요? 수직인 방향에서. 바람과 수직인 방향에서 미는데 주파수로 밀어. 쿵쿵 주파수로. 어떻게 되는? 굉장히 위험하게 자기 스스로 지속되는 주파수. 이게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주파수가 하필이면 또 이 흔들리는 거하고 박자가 또 맞아버리네. 그러면 공진이 생겨버리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공진의 위험성에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보리테스가 밀고 땡겨 요거를 어떤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바람과. 근데 주파수로 땡기네. 근데 그 주파수가 하필이면 굉장히 위험하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유지해. 얘가 흔들리는 박자에 맞게 하필이면 얘가 또 주파수가 생기네. 돌면서. 그러면 공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진이. 계속 공진이 일어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6번 보니까 그래서 이 vortex shading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계속 공진세계 내버려둬? 이 프로블럼을 내버려둬요? 아니죠. 스카이스크래퍼 디자이너들이 드디어 나섭니다. 모든 걸 해요. 그들의 누구예요? 이거 그들이 누구예요? 스카이스크래퍼 디자이너들의 힘, 권력을 쓰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바람이 뭐예요? 그렇죠. 앞에서 치는 바람을 confuse,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 이해되셨나요? 이 vortex shading을 줄이기 위해서 스카이스크래퍼 디자이너들은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들의 권력을 이 바람을 confuse 하려고. 그럼 바람을 confuse 하는 방식이 이제 1번 오리엔팅을 한다. 바람의 그런 규칙적인 흐름을 어떻게 한다? 교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뭐가 와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해야 된다. 와류를 방해해야 된다. 바람이 부는 방향과 건물의 좁은 면이 이렇게 맞닿게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위험한 이러한 공진이죠. 자기 스스로 계속 유지하는 위험한 요 버텍스 쉐딩을 최소화해야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건 드디어 이제 뭐가 개입이 돼요? 인간의 힘이 개입이 되는 거죠. 인간이 개입이 된다. 여기까지는 자연현상이고, 자연현상이 발생했고. 자, 뭐 하냐? 빌딩을, 자, 방향을 바꾸는 것. 빌딩의 방향을 바꾸는 것. 자, 뭐 하기 위해서? 더 긴 면, 그 구조의 긴 면이, 그죠? 이렇게 지배로 부는 바람, 우세풍. 그렇죠? 이 우세풍과 평행하도록, 우세풍과 평행하도록, 요렇게 지어라, 이 말이죠. 요렇게 지으면 어떻게 된다? 도움이 된다.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지어가지고 바람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맞아버리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자, 이해됐나요? 이러한 지배하는 바람이 평행하게 구조의 긴 면이 되도록 요 빌딩을 오리엔트, 방향을 바꾸면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차핑은 자르는 거고 라운딩은 둥글게 만드는 거죠. 코너를. 빌딩의 코너를 잘라 혹은 둥글게 만들면 마찬가지로 자, 에어로 더 공기역학적으로 된다. 뭐가? 이트가 뭐예요? 그렇죠. 빌딩이. 그러니까 모서리를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곡선을 만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러프, 거칠게 만들어. 빌딩의 코너를 뭘 통해서? 아주 세심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발코니, 계단의 코너를 만드는 것으로 러프업해. 아주 거칠게 만들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이 되면 뭐 함으로써 도움이 돼요? disturbing. 그렇죠.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형성하는 것을. 강한 와류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disturb, confuse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자, 요거부터. 자, squares, 이게 뭐예요? 정사각형. 요걸 rectangles, 직사각형이니까 뭐가 생겨? 바람이 생기죠. 맞아, 바람이. 그래서 이게 버텍스 쉐딩이 생기고 분리가 되죠, 바람이. 그래서 그 바람이 어떻게 돼요? 스푸닝 커런트, 이게 생긴 거죠. 바람의
회전되는 흐름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압력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볼티스가 생기고, 또 그걸 또 윈드라고 뒤에서 또 받았어요. 그리고 풀 앤 푸시로 받고, 위험하게 셀프 서스테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바람을 어떻게 해야 돼? 컴퓨즈 해야 되잖아. 이 버텍스 쉐딩을 막아야 돼요. 우세풍이 나왔죠. 에어로 다이나믹이 돼야 되고, 스트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 일일이 다 찾은 겁니다. 바람을 컴퓨즈 해야 돼. 오리엔팅 해야죠. 차핑, 라운딩 해야죠. 그 다음에 러핑 업 해야죠. 그래서 디스터브하고 딜레이 시키는 거죠. 와,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크기와 방향, 선명함, 소속 집합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조 찾아볼까요? 경제적 디자인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에어로가 안 되잖아. 그죠? 에어로 디자인하고 서로 여기서는 반대 개념으로 쓰였죠. 그 다음 자연 바람 힘이 있었고, 인간이 디자인한 전략이 있었고, 엔지니어링 컨트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레베뉴를 맥시마이즈, 스퀘어, 렉탱귤러, 에어로, 이거 스페이스, 프론트 페이스, 백 페이스, 하이 프레셔, 로우 프레셔, 바람과 평행, 바람과 수직,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 지작하는 자립이죠, 자립. 자기 자립, 이건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디셀러핑, 딜레이, 안전하게 하는 거, 위험한 거였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